그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아싸 이거 나한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야 이런 분들 계셨어요. 12시간 굶을 수 있어 그거 어려워. 14시간 굶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첫 끼를 아주 맛있는 뭐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를 먹고 통닭을 먹고 막 이럴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첫 끼를 먹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네. 그 첫 끼를 엉망으로 먹어버리면 간헐적 단식은 하나만화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는 거 다 지키기 힘든 분들은 혹시나 그러면 아침에 거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먹기도 힘들다. 네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뭔가 먹지 말라는 거 많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럼 먹을 게 없네. 아, 그럼 나는 아침에 걸러야겠다. 요즘에는요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네. 아침을 거르시는 분도 많고 네. 또 아침을 안 먹는 게 편하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시는 분이 많아요. 네. 이제 걸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저는 이제 하루에 아침을 꼭 먹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당 중독이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아침을 드시는 게 다음 끼니에 당 중독이 많은 음식을 덜 먹게 되기 때문에 아침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근육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마른 비만 환자분들은 또 아침을 드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그 아침을 안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첫 끼 식사에 단 맛에 나는 정제된 탄수화물의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을 올라가지 않게 해서 나는 점점점 그걸 피해서 점심이나 아점을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더 생긴다고 돼 있어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간헐적 단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길어져서 첫 번째 식사를 하실 때 더욱더 식사에 주의하셔야 돼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꼭 피하시고 풍부한 야채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자, 지금 풍부한 야채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많이 해주셔서 야채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 야채는 어떤 종류가 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우리가 샐러드에 들어가는 야채들은 저는 다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샐러드에는 뭐 여러 가지 야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뭐 양상추도 들어있고 시금치도 들어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야채들은 정말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시금치에 단백질이 많은 거 알고 계셨어요? 시금치에 단백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기만큼 있어요. 시금치에는. 그래서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힘내는 게 그건데 그래서 시금치는요 충분히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푸른 색깔 나는 모든 야채 그리고 또 버섯 상당히 좋습니다. 버섯도 산에서 나는 스테이크라 그래서 단백질도 많고 우리 몸에 비타민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풍부한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왜 야채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요. 야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야채는 대부분 이제 섬유질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위장관에 하나의 벽을 쌓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채가 아주 얇은 벽을 하나 쌓아주면 위에 그 다음에 들어올 음식들 당 성분을 올리는 데 있어서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이런 완충 작용을 합니다. 야채는 혈당을 덜 올리게 하는 매트리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채를 제가 풍부하게 드시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야채 얘기하시면서 과일을 함께 얘기 안 하세요? 저는 과일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정상인들이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정말 저는 권장해요. 과일은요 미네랄과 비타민의 보고이자 항암 물질까지 들어있어서 저는 정말 과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대사증후군에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과일은 조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은 과일은요 과당이라는 당 성분이 있습니다. 과일이 탄수화물이에요. 환자분 과일이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 끊으시는데 과일도 같이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왜 과일이 탄수화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과일은 비타민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 과일은 탄수화물입니다. 영양소로 구분을 하다 보면 탄수화물 쪽에 속해요. 과일은 과당이라는 탄수화물이 있는데 과당은요 설탕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과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혈당을 일부 올리고요 일부는요 간으로 직행을 해요. 그래서 간에서 저장이 됩니다. 지방간을 일으키고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과일을 먹었더니 혈당이 별로 안 올라가는데 왜 과일을 못 먹게 하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과일이 혈당을 많이 안 올려요. 인슐린을 그렇게 자극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많이 안 나와요. 이걸 보고서 과일을 이제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아니고 과일을 먹으면 혈당을 많이 안 올려서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진 않지만 꾸준히 먹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오더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가끔 보는데요. 지방간이 왔고 지방간이 있고 고지혈증이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이 와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여성 노인분들이 할머님들이 오셔서 나는 고기도 안 먹고 기름도 안 먹고 탄수화물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고지혈증도 심하고 지방간이 심해? 이렇게 물어본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식습관을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과일을 너무나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 있어요. 하루에 3끼를 그냥 과일로 드시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약 하나도 안 쓰고 과일을 좀 줄여보세요. 말씀을 드리면은 몇 달 뒤에 와서 피 검사하시면은 혈액 검사 수준이 상당히 좋아진 걸 많이 봐요. 그럼 과일은 무조건 다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단맛이 나는 과일들이 상당히 나쁘고요. 요즘 과일들 상업화가 돼서 너무나 달아졌어요. 달아졌어요. 너무 달아요. 방토도 달아. 네. 토마토도 달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마음껏 드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야채인데 토마토를 마음껏 드시는 거는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몸에서 달게 느껴지는 과일들은 좀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있죠. 뭐 그런 과일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이 또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갈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말린 과일 드시는 분들,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갈아 드시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즙을 내서 먹는 거예요. 섬유질이 하나도 없어요. 섬유질이 다 파괴된 상태에서 먹으면요, 말씀드렸죠? 완충작용의 매트리스가 없는 상태에서 과당이 들어오면 혈당도 쫙 올리고 간으로 가는 직행 버스를 타는 거예요. 단맛이 나는 과일 피하시고요. 즙이나 갈아서 먹는 거 피하시고 말린 과일 피하셔야 돼요. 그 외에 추천드리는 과일은 뭐가 있냐? 과육이 좀 단단하고 단맛보다는 신맛과 씁쓸한 맛이 나는 과일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러면 과일 뭐하러 먹어?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네네. 단맛과 씁쓸한 과일이 좋고요. 그리고 말리지 않은 신선한 과일이 좋습니다. 이렇게 씹어서 먹는 과일을 먹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거기서 추천되는 과일이 첫 번째는 자몽, 그다음에 베리류 있죠. 베리류. 예, 블루베리, 크림베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과일은 아니지만 야채 쪽에서 이제 토마토 같은 것도 더 좋은 과일류가 될 수가 있어요. 공복에 사과 좋다는 얘기 많은데. 사과는 저는 딱 중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과나 배도 이제 당을 많이 안 올리는 과일이긴 해요. 근데 요 사과는요,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도 사과를 먹고도 혈당을 계속 재봤는데 혈당이 많이 안 올라가요. 문제는 요즘 사과들이 너무 달아졌다는 게 문제죠. 이 너무나 단맛이 강한 사과를 갈아 먹거나 즙을 내서 먹는 건 정말 안 좋고요. 그냥 단맛이 적은 이런 사과를 씹어서 드시는 것은 한 개 정도는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즙이 안 좋은 건 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이해했는데, 네. 갈아 먹는 거랑 말린 건 왜 안 좋아요? 갈아 먹는 것도 즙하고 같은 원리인데요. 갈면요, 우리 흔히 믹서기에 갈면요, 섬유질이 다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에서 뭐 다른 미네랄, 비타민도 상당히 좋지만 섬유질도 상당히 좋은 성분인데 섬유질이 다 파괴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갈아서 먹으면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립니다. 말린 과일은요, 이 GI 지수, GL 지수라 그래서 당 지수가 있어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아무 설탕 안 뿌려도, 네, 수분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작잖아요. 그럼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당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단맛 나는 과일을 훨씬 많이 먹은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혼자 사는 프로그램 같은 게 보면은 연예인들이 확 샤워하고 나와서 부시시하게 나와가지고 아침에 그 믹서기에다가 뭐 넣고 과일 넣고 뭐 끝에 막 이제 오렌지 주스 부어가지고 윙 부어서 호로록 마시면은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되게 건강해 보이고,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도 뭐 그게 시리얼 우리 먹는 것보다 나은 거 맞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넣은 거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근데 거기에 단맛 나는 과일을 많이 집어넣거나 또 이제 주스 같은 걸 집어넣으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식,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은 그만큼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집에 있는 믹서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얘기해 주셔서 다이어트 클리닉 하시면서 모든 환자들에게 이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신다고요? 네네. 이 간헐적 단식은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헐적 단식이 실제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항노화 목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사시려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부분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췌장을 쉬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을 쉬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 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단식이 허용된 시간에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췌장이 푹 쉬게 하기 때문에 췌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아침 식사 시간, 저녁에 마지막에 주무시는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을 따져서 환자분에게 적합한 간헐적 단식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굶을 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건가요? 간헐적 단식에서는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가포식이 뭐냐면요,
굶었더니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더라. 오토파지거든요. 이게 우리 몸의 생존의 방식인데 공복 시간이 길어졌더니 이런 방식이 생겨서 세포가 깨끗해지더라라는 이제 개념이 오토파지예요. 노화 방지에 있어서 장수하는 데 있어서 오토파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었더니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젊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으로 되더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오토파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의 이제 두 가지 개념을 크게 얘기하자면 간헐적 단식의 두 가지 개념을 크게 얘기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하나의 이제 오토파지고요. 하나는 생체시계 개념이에요. 생체시계는 뭐냐면 우리 몸에는 중추의 시계와 말추의 시계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중추의 시계는 눈과 뇌에 있고요. 말초의 시계는 위와 장에 있는데 중추시계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고요. 말초의 시계는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해요. 옛날에는 원시시대부터 쭉 인류가 살아오면서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잤고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활동하고 먹었죠. 그랬는데 이것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왕창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밤에도 일하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자고 낮에도 일하고 막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이러한 우리의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맞추자는 거죠. 이것을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데 중추에 있는 시계와 말추에 있는 시계를 맞추자. 그래서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자고 낮에는 눈을 떠서 일하고 먹자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쉬운 개념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밤에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야식, 그렇죠? 바깥에서 음식도 그냥 아까 치즈 말씀해 주셨지만 치즈를 낮에 누가 먹습니까? 저녁에 와인과 함께 먹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생체시계의 개념과 오토파지의 개념을 묶은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단식의 장점이죠. 그런데 굶었더니 좋아지더라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바쁜 현대인이 어떻게 굶겠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길게는 5일은 먹고 하루는 굶자 뭐 이런 다이어트도 있거든요. 이렇게 굶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충분히 가졌더니 그러한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더라 해서 나온 것이 단식 모방 다이어트예요. 단식을 모방한 다이어트 방법을 만들 거고 그게 이제 FM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도 공복 시간을 늘려서 우리 췌장을 쉬게 하고 생체 시계를 맞추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의 다이어트 방법은 12대 10이에요.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먹는 것을 멈추고 쉬자라고 하는 공복을 지키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12대 12가 성공하셨으면 14대 10 14시간은 먹는 걸 멈추고 굶고 그리고 10시간은 먹자. 그리고 16대 8까지 16시간은 이제 굶고 8시간은 먹자는 거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16대 8 이상은 웬만하면 권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 하시려면 16대 8 이상의 고도의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정말 간헐적 단식에 대단하신 분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신선의 경지에 다다르신 분들만 할 수 있어요. 12대 12, 14대 10, 16대 8 이런 정도가 있는데 어느 걸 주로 많이 추천하세요?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오신 분들은요. 선생님도 제가 12대 12, 12시간 굶으세요. 이거를 6개월 내지 1년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은 할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드시죠. 가끔은 우리가 뭐 회식 같은 것 때문에 못 할 수 있지만 한 99%는 내가 이거를 성공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12대 12가 1번이고요. 12시간은 굶고 12시간은 밥을 먹는다. 그럼 12시간 먹으면 한 두세 끼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 3끼 정도 먹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 거고 공복 시간을 거의 못 가졌던 고도 비만 환자들한테 12대 12 다이어트만 하라 그래도 울상입니다. 못 하세요. 12대 12를 성공시키는 게 가장 큰 우리 목표고 12대 12가 성공됐다면 이제 14대 10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 12대 10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12시간을 굶었더니 비로소 몸에서 지방을 태우더라. 그 오토파지의 기능이 비로소 시작하려고 하더라 라는 시간입니다. 그 12시간이. 그래서 12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14시간, 16시간까지 늘리는 게 다이어트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으로 12시간 동안 안 먹고 그러다가 더 강해지면 14시간 동안 안 먹고 16시간 동안 안 먹으면 당연히 그 안 먹은 시간이 길어지면 공복 길어질수록 첫 끼 식사는 되게 중요해지는 거겠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첫 끼 식사는 단백질가 풍부한 야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아싸 이거 나한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야 이런 분들 계셨어요. 뭐냐면은 12시간 굶을 수 있어. 그거 어려워. 14시간 굶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첫 끼를 아주 맛있는 뭐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를 먹고 통닭을 먹고 막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첫 끼를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끼를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첫 끼를 먹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첫 끼를 엉망으로 먹어버리면 간헐적 단식은 하나만화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랑 좀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 결국엔 12시간 동안 안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결국 이 안 먹는 게 힘들어서 네. 우리 모두가 네.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다이어트라는 건 되게 심플하잖아요. 네. 적게 좋은 음식을 네, 먹고 네. 인풋을 좋게 한다는 거죠. 네, 네. 아웃풋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되게 단순한 논리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의지로도 힘들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간헐적 단식에 있어서 공복 시간을 길게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아무 때나 먹는 습관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에서 단식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정말 울상이거든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성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 정도가 공복이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몸이 위가 비었을 때 이 찾아오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복에 대한 쾌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항상 음식이 그득해야 내 몸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공복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12대 12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그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 현대인 직장인들한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은 12대 12 정도를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해 나가시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2박 3일 정도 되잖아요. 금요일 날 퇴근 후부터 금요일 날 퇴근 후에 뭐 회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요일 날 퇴근 후에 일찍 식사를 마치고 토요일 날 아침 주무신 다음에 아침을 아주 늦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14대 10이나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더 강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효과가 좋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 하시면서 또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성공했다가 또 돌아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요요 불러오는 최악의 습관이에요. 요요 자주 겪는 분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혹시 뭔가요? 제가 이제 뭐 25년간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요가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급하게 뺀 살들이 가장 이제 요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WHO에서 가장 몸에 해가 없고 요요가 안 오는 다이어트는 한 달에 2kg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0.5kg 정도죠. 그런데 뭐 비만 클리닉에 찾아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정도 뺀다 그러면은 성에 안 차시죠. 그래서 너무나 빨리 빼려고 하고 너무 급하게 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급하게 빼면요, 결국은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급하게 빼면은 우리 몸이 만약에 70kg 환자가 60kg까지 한 달에 뺐다 그러면요, 우리 몸이 한 달 그 사이에도 그렇지만 그 뒤에도 너 왜 70에서 60으로 뺐어? 나의 세팅 포인트는 70이야. 다시 올라가. 라고 엄청나게 밀어붙여요. 이게 요요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요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 몸과 내 뇌를 속여야 돼요. 아, 괜찮아. 나는 지금 건강하게 하고 있고 잘 먹고 있으니까 너가 내 몸이 그리 걱정 안 해도 돼. 70% 안 가도 되니까 0.5kg씩 1kg씩 계속 뺄 거야. 3 내지 6개월에 걸쳐서 본인 체중의 10% 정도를 뺄 것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본인 체중의 10%고 한 달에는 한 2kg 정도요? 한 달에라는 개념은 원래는 저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한 달은, 아까 말씀하신 건 WTO였나요? WHO에서 나온 건강기구에서 나온 거니까 아주 이제 모든 그래도 믿을 만한 지표가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이상 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한 달에 2kg 빼면은 다들 성에 안 차니까. 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네. 그 정도는 성에 안 차기 네,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네, 네. 기준 올려야 된다.